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금요일날 나눠주었던 폐 모형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주었던 폐 모형 이걸 가지고 우선 오세요. 이거 뜯어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선 얘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지금은 요거 귀요미가 들어있는 요 봉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만든 거 돌려가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준비물들이 좀 있어요. 간략하죠? 요게 바로 갈비뼈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갈비뼈 나타내 주는 거고요. 요건 기관, 그리고 기관지이겠죠? 그리고 요건 각각의 폐 한 쌍, 두 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기관지 끝에다가 폐를 이렇게 끼면 돼요. 여러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금방 합니다. 폐를 이렇게 껴주세요. 마치 양말을 신겨주듯이 폐를 이렇게 예쁘게 껴줍니다. 좀 위쪽으로요. 좀 위쪽으로 이렇게 껴줘요. 자, 선생님 다 꼈습니다. 이렇게 됐죠? 다 꼈고요. 우선 얘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요. 옆에 두고요. 요거 보일 거예요. 요거요. 요거에 중앙에 구멍을 뚫고 손으로 뚫어줘요. 금방 뚫었죠? 뚫고 이 뒤에 종이를 벗기세요. 그러면 테이프가 나타납니다. 그걸 여기 위쪽에 여기에 중앙에 딱 맞게 붙일 거예요. 딱 맞게 요렇게 붙여주세요. 붙였죠? 선생님도 붙였고요. 여러분도 붙입니다. 자,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껴서 넣어주면 돼요. 간략하죠? 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가위 있죠? 여러분 가위를 가지고 오세요. 가위 준비해서 가위 있어요. 가위 가지고 와서 지금 왕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 큰 풍선 있죠? 이 큰 풍선을 자를 건데 너무 딱 중간을 자르지 말고요. 여기 중간에서 좀 여기 이거 아랫부분 선생님 딱 들었을 때 여기 중간 말고요. 조금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자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벌리면 돼요. 풍선을 벌려주세요. 두 손을 벌려서 얘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요. 여기 입구를 이걸로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잡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잡고 이렇게 돌려서 말아주세요. 그럼 껴졌죠? 이게 끝입니다. 얘 참 귀요미를 넣어줘야 돼요. 귀요미 이거 사람이잖아요. 사람 목을 이렇게 딱 꺾어서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를 뺀 다음에 얘를 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면 돼요. 딱 이렇게 맞게끔 짠 이러면 귀요미 폐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들숨 날숨을 이 모형으로 같이 해보면 돼요. 이 끝을 잡고요. 이 꼬다리 이 부분이요. 이 끝을 살짝 손으로 잡고요. 이걸 이렇게 밀어주면 폐가 찌그러지는 게 보이죠? 폐 찌그러지는 거 보여요? 잘?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폐가 커집니다. 폐에 공기가 들어가요. 이게 들숨이겠죠? 이게 들숨이고 요게 날숨이겠네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요. 자, 이걸 보면서 선생님하고 지난 금요일날 배웠던 거 필기했던 거 아래쪽에 여러분 필기했던 거 그거랑 함께 매치시켜서 프린트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들숨일 때, 날숨일 때 각각 왜 그렇게 되는지 들숨이면 폐 여기 부피가 커져서 기압이 안쪽에 낮아지니까 이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주세요. 재밌죠? 나름 귀엽고 참 좋아요. 너무 갑자기 이거 하자마자 바로 버리지는 말고요. 좀 갖고 있다가 시험은 지난 다음에 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귀여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됐고요. 요거요. 요거요. 요걸 꺼내면 이걸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같이 꺼낼게요.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 필름도 있고요. 우리 배웠던 소화기관, 순환기관 이렇게 또 귀엽게 나옵니다. 별로 귀엽진 않나요? 귀엽게 나와요. 이렇게 선생님 봤을 땐 참 귀여워요. 참 귀여운 얘네들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건 양면 테이프고요. 이건 양면 테이프고요. 요거를 점선 따라서 다 뜯어주세요. 다 뜯어주세요. 점선 따라서 지금부터 다 뜯어주세요. 점선 따라 다 뜯습니다. 뜯고 나면 선생님은 미리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돼요. 다 뜯고 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됐으면 얘를 여러분 하면서 중간중간 멈추면서 늦어지면 멈추면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소화기관부터 할게요. 선생님 우리 소화부터 배웠으니까 소화기관을 여기에 이렇게 딱 맞게끔 이 사람한테 딱 맞게끔 이렇게 딱 맞춰준 다음에 여기에 양면 테이프 붙이는 데 있죠. 양면 테이프를 여러분 가위는 있잖아요. 칼이나 가위로 여기 이렇게 착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서 맞게끔 이렇게 딱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해볼까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할 거니까 선생님도 지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해볼게요. 선생님이 또 이런 거 빨리 합니다. 빨리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지금 할게요. 양면 테이프 붙이는 곳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테이프 붙이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붙일게요. 하나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지금 해줄게요. 해볼게요. 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테이프를 떼요. 흰 종이를 떼면 양면 테이프 되는 거죠. 테이프를 떼가지고 학교에서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해도 혼자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떼주세요. 열심히 떼주세요. 선생님은 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렇게 딱 필름을 매치시켜 놨었잖아요. 매치시켜 놨고 테이프 선생님이 여기 다 이렇게 지금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럼 딱 얘를 잡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부터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들뜨지 않고 잘 붙일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그리고 아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맨 끝에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이렇게 되죠. 짜잔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똑같아요. 우리 순환기관도 배웠잖아요. 얘는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동맥하고 정맥하고 심장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재밌어요. 얘도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놓고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여기다 붙여서 테이프를 여기다 발라서요. 똑같이 여기 부분부터 붙이고 그 다음 여기 부분부터 붙인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딱 붙이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쪽은 아직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소화기관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제 순환기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다 겹쳐버리면 이제 순환기관과 소화기관을 함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해 놓으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요. 그리고 프린트물에 지금 이거 이제 놓고 프린트물에 아까 폐 모형 만들고 나서 채우는 부분 있죠? 검사한다고 했던 그 부분은 꼭 잊지 말고 하세요. 선생님 검사합니다. 자, 폐 모형 잘 만들어 보았나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기체 교환의 원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요.
여러분은 그 페이지, 프린트물 페이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펴있는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에다가 직접 필기해도 될 것 같아요. 기체교환의 원리는 우선 간략히 얘기해서 농도 차이에 의한,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산이 중요해요. 확산이 무엇이냐? 고에서 저로 기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기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방구 끼면 어떤 사람이 방구를 끼면 그 방구가 그 사람 엉덩이 주변에 있다가 모여 있다가 방구 분자가 없는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게 바로 확산이에요.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심장 그릴 거예요. 심장이요.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네 구획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조금 전혀까지는 아니고 좀 더 간략하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렇게요. 이렇게요. 또 이렇게요. 더 간략해 보이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피가 어떻게 도냐면요. 피는 이렇게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온몸을 돌아요. 얘는 온몸을 돌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건너간 다음에 우심실에서 출발하려는 이렇게 폐를 거치죠. 폐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좌심방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각자 어디를 거치느냐? 이 아래쪽에서는 온몸 세포를 거치는 거였죠. 온몸 세포고요. 이 위쪽에서는 폐포 쪽을 거치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은 여기를 간략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쪽 혈관은 모세혈관이에요. 가지치면서 마구 뻗어나가는 그런 혈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입니다. 선생님은 그거 너무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 줄로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기체교환 원리에 대해서 폐포 쪽에서는 어떤 기체교환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이거 심장할 때 했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폐포 쪽에서는 폐에서 들이마셨던, 대기에서 들이마셨던 산소를 이쪽으로 줘요. 산소를 피 쪽으로 줘요. 그러면 이 피 쪽에서는 폐 쪽으로 세포에서 받았던 CO2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제 폐는 이 CO2를 숨을 들이쉬고 마심으로써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피가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서 산소가 많아진 이 피가 이렇게 오면서, 산소 많죠? 폐한테서 받았으니까 산소 많은 이 피가 이렇게 오면서 산소 많은 그 산소를 온몸 세포와 만나면 온몸 세포에게 떼줍니다. 그럼 온몸 세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낸 CO2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CO2, 산소가 적은 이 피가 이렇게 돌아서 폐한테 가가지고 산소를 받아내고 CO2를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구분해줄 게 있습니다. 구분해줄 거. 여기 있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요 기체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즉,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을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여기요. 온몸 쪽에서 일어나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을 몸 안쪽이잖아요. 내호흡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조직에서의 기체교환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이냐? 우리 프린트물의 이 그림은 무엇이냐? 이 그림은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을 더욱 간략히 모식화해서 눕힌 거예요. 90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눕혀놓은 거예요. 즉, 이쪽에 폐포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이쪽에 폐포가 있는 거고요. 이쪽이 세포 쪽입니다. 지금 이 프린트물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모양이. 이거를 돌려가지고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요렇게 세워놓으면 선생님 그림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쪽 있죠? 이쪽 폐포 쪽. 이 폐포 쪽에서 일어나는, 폐포 쪽에서 일어나는 요 호흡을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요? 네, 외호흡이라고요.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여기 세포 쪽에서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요 호흡을
네, 내호흡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쓰면 되겠네요. 외호흡이고요. 아이고, 외호흡. 아이고, 다시 쓸게요. 외호흡이고요. 이쪽이 패니까 자, 조직 쪽에서는 네, 내호흡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눕혔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외호흡 쪽에서는 혈관, 모세혈관 쪽, 여기 모세혈관 있죠?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주는 기체가 뭐였죠? 그쵸? 산소입니다. 산소요. 숨 들이마셔서 얻어낸 상큼한 산소를 핏줄에게 줘야, 혈관에게 줘야 모세혈관. 그럼 모세혈관에서는 세포한테서 받았던 이산화탄소를 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폐는 이거 받아서 다시 이렇게 뱉어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가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산소가 풍부한 피겠네요. 산소가 풍부한 피가 이렇게 세포한테 가서 중간에 심장은 생략된 그림인 거죠. 중간에 심장은 생략됐어요. 이렇게 가서 세포에게 산소를 떼주고 세포에게서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세포 쪽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더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또 세포 쪽에 산소가 없으니까 세포호흡 다 해서 이 산소가 더 많은 모세혈관 쪽에서 세포 쪽으로 이렇게 산소가 간 거예요. 이게 바로 확산이요. 확산. 자, 그럼 산소의 이동 방향 정리해 볼게요. 요거요. 산소의 이동 방향은 외호흡 쪽에서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는요. 그쵸?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입니다. 자, 내호흡 볼게요. 요 부분이요.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죠? 그렇죠? 모세혈관에서요. 네, 조직세포 쪽이에요. 조직세포.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반대죠? 조직세포에서요. 모세혈관 쪽으로 떼줍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기체교환의 원리를 정리해 보라고 얘기해요. 기체교환의 원리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렇죠. 확산이에요. 확산. 기체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여기 선생님 한 번만 설명할게요. 너무 귀찮아하지 말아요. 한 번만 설명합니다. 즉, 얘를 얘기해 보면 이쪽에 폐포 쪽에는 이미 숨을 들이셔가지고 산소가 많아요. 근데 이 모세혈관은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폐포 쪽엔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상큼하게 숨 쉬었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교환의 원리입니다. 확산이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85페이지 펴볼게요. 185페이지요. 자, 폐의 특징입니다. 폐는 수많은 폐 속에는 포도알갱이 같은 애들, 폐포로 이루어져서요.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줘요. 자, 그리고 밑에 호흡 운동은 폐는 근육이 없다 그랬어요. 심장하고 다르게. 그래서 갈비뼈와 누구의 움직임이요? 그렇죠. 가로막입니다. 갈비뼈와 가로막이요. 가로막. 그리고 들숨을 보면 들숨은 가로막이 내려가요.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가로막이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림 좀 그렇죠? 갈비뼈.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흉곽의 부피가 커져요. 그럼 흉곽의 압력은 낮아져서 폐의 부피는 또 증가해요. 증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폐의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몸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날숨은 반대입니다.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는 내려가요. 그래서 흉곽 부피가 작아져서 흉곽의 압력은 커지고 폐의 부피는 또 감소하고 폐의 압력이 증가해서 이렇게. 자,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기체교환 오늘 했던 내용이죠.
누구의 이동이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갈까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기체가 뭘까요? 그렇죠. 산소예요. 산소. 깨끗하고 상큼한 산소가 폐에서 들이마신 그 산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심장을 거쳐서 온몸에게 떼줍니다. 반대로 폐 쪽만 선생님 볼게요. 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폐포한테 건네주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간다 했어요. 대기 쪽으로. 자, 오른쪽 볼게요. 코로 들어온 공기는 요거.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지 폐로 이동한다. 맞죠? 기관 여기 있죠? 기관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폐포, 폐. 그래서 맞습니다. 폐의 구조는 공기와다는 표면적이 매우 좁아요? 아니죠. 넓어요. 폐포. 그래서 폐포 형태라고 얘기했죠? 자, 기관지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기관지와 모세혈관이 아니고 폐포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입니다. 폐포 주변을 모세혈관이 엄청 감고 있어요. 자, 밑에 방금 우리 전에 폐 모형 만들어 봤잖아요. 호흡운동 모형의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것은 호흡기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질 거잖아요. 호흡기에서 가로막이 내려가서 결국은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들숨을 의미하는 거겠죠? 들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요. 고생 많았습니다.